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가 들고 아프면 누구나 이제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데요. 그때 죽음의 질에 대해서 죽음에도 질이 있구나. 이 질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 6개월이라도 가족과 이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진영 중앙 호스피스 센터 부센터장인데요. 암 사망 응급실 드나들다 비참이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죠. 막상 누구나 죽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준비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닥쳤을 때는 더 살려야지, 살려야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대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화의료라고 하는데요. 완화의료를 통해서 어떻게 죽음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제목처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족과의 그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화 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비율 전체로 놓고 보면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입원해서 하는 용도 있고,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가정용, 자문형, 뭐 소아 청소년용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가정용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들 기억하시면, 배가 고프면은 그 우유를 주고, 그다음에 졸리면 재우고, 그리고 변이나 그 오줌을 누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찝찝하니까 우유 같은 게 묻었을 때 이걸 닦아주고 하는 건데,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성년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쾌적함을 느끼다가 불편해지는 게 목욕 같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죽음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음악, 미술요법, 뭐 정서적인 것까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웰다잉 문화운동 쪽에서 유튜브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전엔 잘 몰랐던 게, 호스피스의 완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는 병행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안락사를 15시간 앞두고 허가가 취소돼서 이게 사람을 2번 죽인 것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아직은 굉장히 먼 얘기죠. 안락사, 그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종교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고, 종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경우에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 수준에서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합니다. 말기 질환 환자는 안락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말기 질환 환자가 아니어도 고통이 극심하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례를 냈다고 합니다. 이 유권 해석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굉장히 많은 고초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결정을 앞두고 15시간 앞두고 그것을 취소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끼리 비판 여론도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앞선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태어나신 분보다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 탄생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이미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대해서 누구나 병에 걸리고 아프고 죽을 수 있는 기간이 짧냐 기냐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겪어야 될 그 단계인데, 이 단계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안락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은 점차 우리에게 더욱더 강도가 세게 남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지인이 50대 초반인데 그 암의 4단계에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희망이 굉장히 많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러할 때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지만 자기의 이야기일 때는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문화 충격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낮겠지만 서구 사회라든지 아까 보신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면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원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완화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기반은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외로우세요? 고독 해결에 영국, 일본 정부가 나선 이유는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동아일보의 서영화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잘 정리된 기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고독이라는 거죠. 고독에 대해서 크게 고독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 마찬가지로 죽음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자. 고독에 대해서 말하자. 1인 가구가 벌써 40% 주민등록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미 고독의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야 되고 또 영국에서는 고독을 끝내는 캠페인이라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고독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아라. 그 무엇을 바라보는지 생각을 해라. 자신을 위한 일을 해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간단한 운동을 해라. 무언가 종사를 하고 지역 소식을 알아보고 상담해 봐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쉐어드 라이브스 같이 살아가는 삶, 뭐 그리고 함께 도와주는 삶, 그리고 난민들과 교류하는 호스트 네이션 여러 가지 고독이라는 문제를 승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물건을 보러 사러 가고 말을 걸어주고 또 일본에서 말씀드린 지난번에 뉴스에도 소개된 같이 있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유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말해주고 상담해주는 것들 고독을 끝내는 캠페인 이런 것들이 비단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겪은 대다수의 시니어들의 문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동네 의료 병원의 의료 사막 지방의 대안이 될까라는 동네 병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네 병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1차 의료기관인 지방의 지역의 작은 병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감기인데도 큰 대형 병원, 2차 진료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장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자원이 좀 덜 경한 사람들이 그 굉장히 심각한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형 병원에 적체 현상이 생기고 비용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바로 지역사회로 가게 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동네 주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병을 구분을 해야겠죠.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그리고 만성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아니면 죽음을 앞뒀다면 다시 집으로 가게 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라는 이런 철학이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예 병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골 지방으로 갈수록 뭐 동네 병원 찾기 힘들죠. 그런 경우의 케이스가 지금 홍성 우리 동네 병원인데 여기에는 누군가 희생 그리고 누군가의 봉사가 따르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중심을 잡게 되는데 여기 이 경우에는 주민들과 인연을 맺은 이훈호 원장님이 남기로 계획을 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병원을 만드는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실험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그 실험에 그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료라는 것, 의사 선생님들이 도는 수익은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주변을 보더라도 의사인 선생님들을 아는 경우를 보더라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전체를 놓고 보면 수요보다는 그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그 자격을 갖춘 의사 선생님이 내가 돈 버는 것을 좀 내려놓고 덜 버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치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도나 이런 아프리카나 옛날에 그런 곳에서 오지에서 그런 선교를 하셨던 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브란스도 이제 광해원이라고 뭐 선교사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그 자생적으로
BEP가 맞는가? 즉 수익이 나오는가? 비용 대비 그 수익이 나와서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와서 운영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질문인 겁니다. 여기 의료협동 조합도 조합원이 560명까지 늘었지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직원도 9 명이 됐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그 직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이럴 텐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일반적인 NGO 비영리 단체의 그 사이에 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보조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역에 남아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으쌰으쌰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속 가능한 부분, 수익이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주고 덜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시니어들은 전체 관점에서 보면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64세 이하보다 높은 어르신들입니다. 즉 국가 관점에서 아직까지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왕년에 기여하신 분들인데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복지라는 재원을 생산하는 쪽에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시니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개개인이 잘 돼서 충분히 체험해 줬겠지만 그 삶이라는 것이 겪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구조적인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데 이러한 영역에 나서기로 했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니어들이야말로 그러한 봉사 자원에 조금은 기여하는 것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력이 된다면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제 우리는 점점 죽음을 얘기할 겁니다. 죽음을 말할 거고 또 고독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현실로 의료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높아지겠지만 의료기관에서 포기하는 영역도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 남은 시간에 가족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당신의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실험, 새로운 단어, 새로운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더 쉽게 돈과 권력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는 남들을 돌아보는 것에 마음을 쏟기로 결정을 했고 삶을 결정을 했고 그랬을 때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그러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웰다잉 영역에서는 이런 것을 기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건강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부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후손에게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